안녕하세요. 한국선진화포럼 대학생 앵커 이호정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을 국정 목표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둔화한 데 더하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이 10월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10월 특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기업의 노동 선호도 제고와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또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 피크제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매년 47에서 48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의 3%대 성장으로선 절반에도 미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생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꼽으면서 정부는 생산 확대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해서 고용과 임금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주로 청년 인턴이나 여성 재취업 지원, 공공부문 정원 등대 등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산업에 초점이 맞췄었다며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시장 원리 작동을 저해시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의 전년 동기 대비 31만 9천 명이 증가했으나 분석 결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기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일자리 증가 내용을 보면 제조업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11만 9천 명, 보건복지사업이 13만 9천 명 증가해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로도 남성은 제조업에서 10만 8천 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보건복지산업에서 11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의 고용 효과가 큰 부분을 집중 육성하고 노동의 상대 가격을 낮추어 기업이 자본 대신 노동을 선호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일부 복지 지출의 확대를 통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복지 지출의 지나친 확대보다는 복지 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선임연구위원회 주장입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 학장은 일자리 창출을 정치적인 고려로 풀어나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고용 관련 일반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무더기로 도입되고 있는 고용 관련 입법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새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막는 우려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질이 나쁜 일자리라고 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면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단 일자리부터 많이 만들고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을 차차 높여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사람이 남아도는데 기업 보고 노동자에게 잘해주라고 하면 꺼려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착취나 차별은 규제되어야 하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불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비전문적인 시각에서 나온 현상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은 태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노동시장의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규제를 해봤자 더 은밀한 형태로 차별과 불안정 고용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변현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도 유럽처럼 정규직과 파견직을 동일시하고
다양한 노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고용 창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자제하고 다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변 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은 육아, 질병, 계절적 사업, 일정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산업을 제외하고는 파견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파견에 대한 규제만큼은 풀 필요가 있다면서 파견을 못쓰게 하니까 기간제가 나오고 기간제를 못쓰게 하니까 시간제, 사내 하도급 형태로 더욱 열악한 형태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당근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가 단발성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 실장은 정부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식으로 숫자만 늘려 고용률을 70% 맞추는 데만 집착하고 있고 국회는 기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여념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늘리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이는 가령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경우도 외국처럼 오전과 오후 담임 교사를 달리하더라도 단순히 시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일춘 데일리안 편집국장은 복지 재원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시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출 지향성, 제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노력을 포함해 성장 친화적, 기업 친화적 일자리 대책 마련이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과거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아니라 창조 경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 대학생 앵커 이호정이었습니다.